부산촌놈인 시드니라는 예능이 얼마 전에 방영되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들에 대한 일상이 자세하게 공개되었는데 유학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 도착 후에 초기 정착을 하고 나면 보통 집을 구하고 핸드폰을 하고 은행 개설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영상에서처럼 유학생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다라고 얘기하면 취업 그리고 취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인맥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유학생이 취업을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유학생분들이 호주에 도착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호주 인맥을 통해서 유학을 하십시오.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은 제가 호주 인맥을 정착하는 많은 분들이 호주에 도착하셔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력서 부분이겠죠. 우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력서부터 써야 됩니다. 이력서는 자세하고 복잡할수록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이력서는 반드시 한 장 내에, 길어도 2장 내에 임팩트 있게 쓰셔야 됩니다. 절대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쓰는 교육 이력이나 세부사항인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한국 이력서 스타일로 쓰시는데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 특기 이런 것도 제발 쓰지 마세요. 정말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시면 취업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오로지 지원하려는 직장, 회사나 카페, 가게 등이 되겠죠. 관련돼 있는 교육이나 자격, 경력 등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관련된 경력이나 내용 등이 없다라고 하면 처음 지원하는 지원 부분이다 하면 현재 호주에서 유학하는 유학 과정을 쓰시는 게 도움이 차라리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력서 보통 많이 마지막에 쓰는 레퍼럴 부분입니다. 레퍼럴은 이력서 마지막에 보통 항상 들어가요. 한국말로 하면 추천인, 참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호주는 한국보다 훨씬 더 학연, 지연, 혈연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레퍼럴이 취업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이 레퍼럴은 호주의 레퍼럴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려고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레퍼럴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취업에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지인 찬스라고 할 수 있죠. 지인 찬스를 오피셜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처럼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는 이게 강력하게 권장이 됩니다. 많이들 없죠. 처음에 들었었을 때는 막막하고 내가 레퍼럴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레퍼럴을 찾아보시는 방법도 저는 좋을 거라고 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레퍼럴이 없다라고 하면 호주에 있는 한국 업체들은 레퍼럴을 많이 안 찾으니까 이 한국 업체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레퍼럴을 쌓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콜드콜링이라는 용어인데요. 보통 이력서가 완성되고 나면 지원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보통 이메일, 우편 직접 찾아가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메일이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보내고 나서 이 회사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지만 일주일 정도 내에 반드시 담당자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력서를 잘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에 관심 있는지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통 콜드콜링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더라도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하셔서 꼭 이 콜드콜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고 나서 하도 연락이 안 오니까 한두 달이 지나갔고 왜 안 오지? 라고 얘기해서 이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이력서가 스팸함에 들어가 있어서 못 봤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는 이미 찼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허탈한 모습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영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력서를 잘 받았는지 확답이라도 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 시에 이력서를 넣고 인터뷰를 만약에 보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터뷰를 할 때 다른 사람 대비 약점을 가지고 있죠. 뭘까요? 바로 영어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준비를 해가시는 게 적어도 자기소개나 경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국에서의 자기소개처럼 저는 서울에서 문남동역 외동딸로 태어났고 건실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하시면 인터뷰 끝나고 바로 집에 가시고 절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간단하게 자기 이름과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누구누구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여길 지원하게 됐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My name is 김계동. I'm from South Korea. Please call me Alex. 이 정도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서를 하고 이 직종에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는 끝입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왜 이 직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라고 하면 이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연관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심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대한 예상 질문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영어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 경험을 드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호주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호주에 있는 스웨덴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로지스틱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요. 이때 면접을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한국 경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 일은 로지스틱 일이니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자재관리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어떤 회사일까 궁금해서 이 회사를 찾아가서 유심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물건을 이렇게 어떤 기계 장치로 나르고 이 스톡을 하는 일을 하는데 피지컬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소개를 다 마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짐을 끊어서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아봤죠. 여기에 일할 때 30kg 정도까지는 뭐 혼자서 매뉴얼링 핸들링 할 수 있는 맥시멈 무게인데 이 이상을 들 수도 있지만 이 이상을 드지 않고 이때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그 이하를 들 때는 장시간 들 수 있도록 인듀런스 측면을 집중해서 운동했다를 영어로 준비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당연히 빵 터졌어요. 높은 경쟁률 뚫고, 물론 이펙트가 제가 합격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높은 경쟁률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났더니 이 일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지게차가 없었었고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중에 합격한 사람은 저 혼자였었고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저 혼자였었습니다. 직무 관련 이력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일은 처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 준비 자세도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는 한국처럼 대표적으로 굳이 구인한 사이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이트는 seek.com.au입니다. 이 사이트에 꼭 한번 들어가셔서 직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ek.com.au에서는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유학생분들에게 적합한 양식을 아래 URL로 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외에도 커리어원이나 인디드 같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캐주얼 잡이나 아르바이트 유학생들이 잘 찾아볼 수 있는 잡은 검트리라는 사이트나 페이스북, 잘 아시는 사이트죠. 여기에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도 검색해 보시면 호주에서는 호주 잡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 초직에 정착해서 영어도 어렵고 레퍼럴도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 한인분들이 운영하는 잡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 하면 영어 부분도 조금 익숙해질 수 있고, 한인 잡이라 그래서 한국말로만 하지 않고 영어로 일하는 직종인데 한국분들이 오너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지역별로 한인 커뮤니티들이 있으니까 나열하기 너무 많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열하진 않고요. 유학생분들이 취업은 호주에서 생활비를 일부 충당하거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 인맥 유학을 수속해서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직접 일자리를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현실상 이건 어려워요. 하지만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자세한 너는 오늘 영상 이상으로 저희가 아낌없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호주 인맥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호주 인맥 상담은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호주 유학, 이 중에 취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호주 인맥의 알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